그런 부분이 시간을 뺏긴다라고 생각을 하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애써 그냥 외면을 하시는 부분들이 있는데, 아이가 공부 스트레스를 어떻게 푸는지 왜 봐야 하나요? 일단 스트레스라고 하는 건 되게 여러 가지가 많이 이렇게 복합적으로 연결되어 있잖아요. 공부를 하다 보면 그 어느 누구도, 저 또한 학창 시절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던 것 같은데, 중요한 건 그 스트레스가 각자마다 다를 수 있다라는 거죠. 어떤 아이는 성적에 대해서 성적이 90점임에도 불구하고 성적이 못 받았다라고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고, 어떤 아이는 30점임에도 불구하고 난 그래도 저번보다 잘했어 라고 하면서 그런 성적 부분이 아닌 또 다른 부분에 어떤 뭐 친구 관계 부분이라던가 이런 부분에 좀 더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거든요. 공부 관리라고 하는 건 어떤 지식의 배움에 뿐만이 아니라 주변의 상황조차도 훨씬 더 잘 파악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스트레스는 감정이랑 연결이 되어 있는 거고, 그 감정은 또 나와 연결이 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공부를 하는 과정에 있어서 분명히 티가 납니다. 그러면 그 스트레스를 관리를 잘 해주고 감정을 관리를 잘 컨트롤 해줘야 내가 어떤 상황에서는 어떻게 대처할 수 있다라는 걸 스스로 알 수 있기 때문에 어떤 공부적인 측면에서도 시간이나 노력에 대한 효율성을 훨씬 더 많이 가질 수 있습니다. 저희 아이들도 그렇고, 저도 아이가 둘인데, 저희 아이들도 그렇고, 저는 땀을 흘리는 건 꼭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땀이라는 건 아마 과학적으로도 우리가 배우겠지만, 노폐물을 배출하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이잖아요. 노폐물이라는 건 말 그대로 어찌됐든 우리 몸에서 좋지 않은 것들을 빼내는 과정이기 때문에, 요즘 아이들은 대부분 다 체력적으로도 되게 많이 약하다고 해요. 체육 시간도 점점 없어진다라고 얘기를 하고, 뭐 어떤 디지털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거의 앉아있는 생활들이 훨씬 더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운동이라던가 아니면 아이가 좋아하는 것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뭐 우리 아이가 뭐 예전에 뭐 미술을 그릴 때 뭐 눈이 반짝반짝 했다던가 분명히 어머님 아버님을 알고 계시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이 시간을 뺏긴다라고 생각을 하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애써 그냥 외면을 하시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시간들을 조금씩만이라도 마련을 해주신다면 아이에게 어떤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건강한 체력을 또 키울 수 있는, 왜냐하면 정신력을 이길 수 있다라고 예전엔 저도 그렇게 듣고 자랐긴 했지만, 체력이 밑바탕이 돼주지 않으면 정신력도 그것들을 받쳐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건강한 체력인 것 같고요. 그래서 뭐 운동이든 이 아이들이 좀 활동할 수 있는 부분들, 그리고 그렇지 못하다면 이 아이가 좋아하는 부분들 분명히 있을 겁니다. 우리 아이들이 좋아하는 부분들은, 그런 부분들을 한 30분에서 1시간 정도는 일주일에 한 번씩은 꼭 시간을 이렇게 획득해 주시는 게 훨씬 더 중요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스트레스의 근본적인 원인을 파악해야 합니다. 물론 이 부분은 부모님들보다는 아마 제3자가 훨씬 더 그것들을 잘 파악할 수 있거든요. 저 같은 뭐 학습 코칭을 찾아오시는 분도 우리 아이가 도대체 왜 이러는지 모르겠어요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저에게 찾아오는데, 아무래도 제3자 입장에서 보면 객관적으로 판단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아이가 어떤 면에서 생각지 못한 어떤 뭐 친구 관계 면에서 너무 힘들어하다 보니까 공부에서도 이 아이가 의욕을 못 느낀다던가 이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런 스트레스의 근본적인 원인을 조금 확인을 해주셔야 하고, 또 감정 조절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이 감정 조절이 잘 안 된다는 건 대부분 다 엄마나, 그러니까 누군가에게 털어놓을 수 없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 중고등학교 아이들의 대부분의 또래 집단이 훨씬 더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또래 집단에게도 말 못하는 것들이 또 있다 보니까 뭔가를 이렇게 해소시킬 수 있는 부분, 특히 나의 감정을 얘기를 할 수 있는 부분,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래도 한 명이나 두 명, 그게 선생님이 됐든 부모님이 됐든 학교 선생님이 됐든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감정을 조절할 수 있고 그 감정을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시간이라던가 아니면 그런 어떤 사람들이 있으면 이 아이에게 훨씬 더 공부 관리를 할 때 훨씬 더 좋을 것 같습니다. 학원 없이 스스로 독학해서 의대 갈 수 있을까요? 그 학원을 다니지 않고가 어느 만큼의 기간인지는 잘 모르겠으나, 그거는 제가 이렇게 솔직히 저도 선뜻 얘기는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학교 교육이 뭐 나쁘다 좋다 이런 뜻이 아니고, 뭐 사교육이 좋다 나쁘다의 뜻은 아니고요. 중요한 건 내가 어느 만큼 할 수 있는지, 자기 자신의 어떤 스케줄이라든가 자기 자신의 리듬을 잘 알게 되면 그것들을 소화할 수 있는 시간들이 생기고, 내가 수학 문제지를 요만큼 풀 때 이만큼이 필요하구나, 나는 이런 걸 못하는구나, 이런 걸 잘하는구나, 스스로 그것들을 잘 알게 되면, 메타인지가 잘 되어 있으면 아무래도 학원의 도움이라든가 어떤 다른 뭐 이런 도움들을
조금만 받아도 가능하다라고 봅니다. 하지만 중요한 거는 이제 요즘에 어떤 교육 시스템 자체가 그걸로만 예전처럼 이렇게 절에 들어가서 이렇게 공부하고 막 이런 것들로만 있어서는 안 될 것 같고요. 그게 뭐 인터넷이든 내가 꼭 필요한 것들. 그러니까 학원도 나의 필요성에 의해서 가는 건 저는 말리지 않습니다. 중요한 거는 그냥 무작정 시스템적으로 움직여서 나를 거기에 집어넣는 학원이 아니고 아 내가 이 부분이 필요해.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런 시간에 내가 이 학원을 다녀야겠어. 혹은 이런 수업을 들어야겠어 라고 충분히 판단이 되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충분히 도움을 받으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인터넷 강의가 있는데 굳이 학원에 가야 할까요? 저는 첫 번째는 자기 조절 능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인터넷에서 저도 인터넷 강사를 해봤지만 인터넷에서 하는 것들은 일단은 좋은 점은 자기가 선택해서 할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리고 자기가 움직이지 않아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미디어 안에서 다 해결을 할 수 있다라는 게 가장 장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자기가 정말 부족한데 시간이 없다. 그럴 때는 분명히 미디어의 도움을 받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될 것 같지만 오프라인으로 자꾸 이 아이들이 오는 이유는 공부만의 어떤 그런 건 아닌 것 같고요. 자기 조절이 잘 안 되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우리가 강의를 하나 듣는다 그러면 아이들이 처음부터 끝까지 45분 강의를 듣지 않습니다. 빨리 감기를 하거나 자기가 필요한 부분만 듣거나 그래서 많은 강의들을 해놓고 아 나는 이걸 다 봤어. 나는 다 했어. 나는 다 알아. 라고 생각을 하는 어떤 약간 오판을 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집이나 이런 부분들은 아무래도 방해 요소들이 많고 또 그것들을 자기가 컨트롤 하기는 조금 어렵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러다 보니까 오프라인으로 가게 되고 또 오프라인 같은 경우는 대면을 하기 때문에 그 아이의 눈과 그 아이의 말투와 그 아이의 행동을 보면서 또 공부만이 아닌 주변의 것들을 같이 확인을 해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의지를 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이가 스스로 공부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이 있나요? 일단은 자기 자신을 정말 잘 알아야 합니다. 내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한 번도 생각을 해보지 않았던 아이들이 많더라고요. 내가 언제 일어나고 내가 몇 시에 자는 게 가장 나의 리듬이 잘 돌아가는지를 잘 몰라요. 저 같은 경우는 5시간 정도 자면 좀 괜찮거든요. 그것들을 알아내기 위해서는 자기의 몸에 되게 예민해야 합니다. 그래서 자기를 정말 잘 알아야 내가 그 시간을 잘 컨트롤할 수 있고 그리고 그런 것도 있죠. 대부분 다 보면 어떤 화요일 날 이 시간이 너무 졸리더라. 근데 그것들을 예민하게 생각하지 않으면 그냥 지나칠 수 있거든요. 그러면 화요일에 2시부터 예를 들어서 4시까지 내가 너무 졸렸다. 그러면 그 시간에 수업이 있으면 이걸 내가 어떻게 해서 극복을 해야 될까라는 생각에 어떤 또 해결 방안을 생각할 수 있고 그게 방학이라면 차라리 그때는 내가 공부를 해도 집중이 되지 않으니 또 다른 어떤 이런 공부를 하기 위한 어떤 운동이라던가 아니면 내가 그냥 잠을 잔다던가 내가 피로를 풀 수 있는 방법이 이런 거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는 그 시간은 살짝 빼놔서 다른 시간을 이용해서 공부를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또 자기의 어떤 기분도 잘 알아야 되기 때문에 이런 모든 것들을 다 확인을 해야 혼자 공부할 수 있는 첫 번째 어떤 과정이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래서 저는 늘상 아이들에게 얘기합니다. 너 자신을 알라라고 이제 소크라테스가 얘기했다라고 하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정말 내 자신을 정말 민감하게 잘 알아야 되겠구나. 어떤 생체적인 리듬도 그렇고 그다음에 내가 어떨 때 또 화가 나는지 그리고 그걸 내가 어떻게 해소를 해야 되는지도 한 가지의 방법이 아니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계속적으로 확인을 해야 그때그때마다 경험에 따라서 조금씩 자기가 시간을 조절할 수 있고 자기 감정을 컨트롤할 수 있어서 자기의 어떤 어떤 그런 능력들이 조금 더 향상되는 것들이 가장 먼저라고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는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기본적인 어떤 패턴들이 나올 겁니다. 예를 들어서 자기가 나 아침에 공부가 잘 되라고 하는 아이들 분명히 있거든요. 나는 올빼미형이야. 밤에 정말 잘 돼. 라고 하는 아이들이 있고요. 그러면 그런 리듬을 보고 또 중요한 건 국어와 영어, 예를 들어서 수학과 과학은 이렇게 국어, 영어, 우리 예전에 얘기했던 문과 과목, 이과 과목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이런 것들은 뇌를 다르게 쓴다라는 건 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수능도 보면 국어와 영어를 같이 연달아서 보지 않죠. 국어와 수학, 그다음 탐구 이렇게 외국어를 이렇게 보는데 그것들이 좌뇌 우뇌를 좀 더 효율적으로 이렇게 활용할 수 있게 만들어 놓은 패턴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혼자 공부를 하게 되면 일단은 자기가 자기 자신을 정말 잘 알아야 되고 기본 패턴을 자기가 좀 스케줄을 짜보는 겁니다. 대부분의 어떤 우리 초등학교 때 보면 동그라미 하고 이렇게 하루 일과표 그런 거 말고 중요한 건 일과표를 작성을 할 때도 마찬가지 픽스되어 있는 시간들을 먼저 좀 확인을 하고 나머지의 시간들 중에서 분명히 패턴
패턴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화요일에는 내가 뭐 10시부터 12시까지는 과학을 했다라고 하면 그것들은 그렇게 패턴을 정해놓고 그 과학하는 시간에 꼭 그 과학을 해줘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야 몸이 그때에 얘가 이때 과학을 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뇌도 그쪽으로 돌아갈 수 있고 조금이라도 좀 더 효율적으로 공부를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떤 기본적인 패턴을 또 확인을 하셔야 되고, 또 이것들을 문제지를 풀 때 일단은 내용을 먼저 대부분 다 확인을 하죠. 그 다음에 이제 문제를 풀게 되는데, 문제를 풀 때 꼭 제가 이제 아이들한테 얘기를 하는 건 광합성에 대한 뭐 설명으로 바르지 않은 것은 이라고 했을 때 애들은 처음에 그 문제를 읽고 보기를 봅니다. 그게 아니라 광합성이 뭐였지? 내가 공부했던 광합성이 뭐였지? 하고 위에다가 한번 써보는 겁니다. 자기만 알 수 있는 어떤 글씨체로, 글씨체 이쁘지 않아도 되고요. 정리를 하다 보면 분명히 뭐 하나 더 있었던 것 같은데 잘 생각이 안 난다 라고 했을 때는 밑줄을 그어놓고 그 다음에 보기를 봅니다. 그러면 분명히 내가 써 있었던 어떤 그런 부분에 있던 보기들이 분명히 나올 거고, 그 다음에 내가 써있지 못하거나 기억하지 못하는 부분들은 다시 한번 꼭 내용을 보고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꼭 문제지를 많이 푼다고 해서 공부를 잘하는 건 아니거든요. 하나의 문제를 오답을 체크하고 또 거기에서 나의 아킬레스건이 무엇인지를 확인하는 과정 자체가 혼자 공부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패턴이 아닐까 싶습니다.